안녕하세요. 모도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그 구제 받으신 분들 인터뷰를 하러 가거든요. 근데 어디로 가냐? 바로 제주도입니다. 제주도까지 그 구제 받으신 분들 인터뷰를 하려고 지금 가고 있고요. 저희가 제주도까지 가는 이유는요. 저희가 서울이든 뭐 인천이든 대구든 관계없습니다. 구제를 원하시고 또 구제를 받을 만한 분이 있다면은 항상 저희는 달려갑니다. 와우. 일하고 있어요, 일을. 네. 지금 카톡이 85기가 밀려 있어요. 금요일에 사건이 제일 없어서 금요일 날 지금 가려고 하는 건데 일부러 만만치가 않습니다. 카톡 이거 딱 5분 안 본 거예요, 지금 5분. 저는 이렇게 카톡을 일일이 다 봅니다. 왜냐면 직원들이 처리를 못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결국에는 마무리는 제가 해야 돼요, 다. 비행기 달려. 비행기 달려요. 제주 에어포트 왔습니다, 드디어. 제주는 이게 렌트카 시스템이 잘 돼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뭐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이 렌트카가 픽업을 해서 오는 시스템 같아요. 제주도가 진짜 렌트카가 잘 돼 있다. 그만큼 여기서 면허가 취소가 되면 답이 없다는 소리죠. 렌트카가 이만큼 많다는 거는 그만큼 대중교통이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욕설과 손가락질, 그리고 제 가족을 향한 저주까지. 단지 음주운전자를 돕고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경쟁업체의 이유 없는 시기와 비난, 무고와 악성 비방글, 매번 수사기관의 협조에 싸워왔지만 제 마음의 상처는 더 골마갔습니다. 그럼에도 그만둘 수 없는 단 한 가지 이유. 죽을 죄를 졌습니다. 다만 가족들을 봐서 면허만은 살려주십시오. 제가 운전을 못하면 다 굶어 죽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세요. 매번 병원에 모셔야 하는데 제가 운전을 못하면 어떻게 하죠? 2016년에만 음주운전 적발자 수가 22만 명이었습니다. 모두를 예비적 살인자, 사회 악으로 몰아가기엔 너무 많은 숫자입니다. 이분들에게 다시 한번 건전한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지 않을까요? 저희는 지금 제주시 구남동에 와 있습니다. 서귀포시에서 방금 올라왔는데요. 카페 사장님이 다행히 그 카페를 오전 시간이라 거의 통째로 빌려주다시피 하셔서 지금 여기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의뢰인은요, 주부입니다. 주부. 제가 이분을 구제를 일부러 신청을 한 이유는 뭐냐면 주부도 구제가 된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행정심판은 직업이 반드시 생계형이어야만 구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2편에 나온 거 보시면 대학생 구제 사례 나왔을 겁니다. 제가 일부러 그런 분들 찍은 이유는요, 뭐 화물차 운전자, 택시, 버스, 뭐 택배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구제를 시켜도 이거 뭐 생계형이라 구제된 거 아니냐, 이런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구제가 어려울 걸로 생각되시는 분들, 주부님이시라든지, 그다음에 저번 편에서는 대학생, 이렇게 구제 사례를 싣고 있습니다. 오늘 제주시 구남동에서 촬영하고 있고요. 자, 일단은 이분 사연을 좀 소개를 할게요. 저희 의뢰인의 경우에는 지금 주차를 하려다가 주차할 자리가 없어서 뺑뺑 돌다가 적발이 되신 분이고, 현재 그 육아라든지 부양가족에 대한 병원 문제가 많이 있어서 아이들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부양가족에 대한 면허의 필요성으로 어필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차가 필요한 이유는요, 부양가족도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생계 때문에 차가 있어야 된다, 운전을 꼭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일 때문에 그런 것도 물론 해당이 되지만, 우리 부양가족에 대한 그 보살핌에 있어서 면허가 꼭 필요하다, 병원 가야 된다, 이런 것도 해당이 된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분을 만나 뵈러 왔습니다. 자, 같이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우리 박 선생님은 지금 광복절 날 적발되신 거죠? 네. 참, 이게 광복절에 적발되신 분입니다. 윤창호법 이후죠. 광복절이니까. 어떻게 하다가 적발이 됐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제 1차를 간단히 먹고 친구랑 만나서 간단히 먹고 이제 2차로 옮기려고 하는데 그 1차 그 장소에서 이제 주차 공간이 협소해서 그냥 자리를 옮겨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차를 어쩔 수 없이 뺐는데 이제 그 다음 블럭에 주차장이 있는 거를 제가 알고 이제 그 주차장으로 옮기려고 커브를 딱 돌았는데 거기서 바로 음주운전. 이제 광복절날 모임이 있어서 잠깐 이제 모임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적발이 되신 거군요. 예. 당시 좀 상황이 그 마음이 어떠셨어요? 적발되셨을 때? 처음에 멀리서 봤는데 차를 멈출 수가 없겠더라고요. 겁을 먹은 거죠. 그래서 차를 이제 세우고 했는데 그 답답한 마음뿐이었죠. 솔직히 술을 많이 먹은 것도 아니었고 처음 있는 일이었고 그래서 이제 뭐 어떡하나 그냥 발만 동동동동 하고 거기서 이제 하라는 대로 하고 그러고 이제 차 압수 당한 상태에서 저희는 이제 그냥 귀가한 거죠. 차는 경찰이 가져갔군요. 네, 그냥 옆에 자기네가 세워주겠다고 경찰분이 세워주겠다고 해서 이 차키 압수 당해서 제가 첨언 하나 드리는데 경찰이 차키를 압수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저기 대리운전 기사 불러서 가세요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제 차를 그냥 옆에 길가에다가 대신 거죠.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경찰이 반드시 차키를 뺏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면 차키를 안 뺏어가지고 조금 있다가 다시 운전하다가 예를 들어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줘갖고 대리운전 기사가 또 이제 집에 잘 데려다 줬는데 거기서 또 운전하다가 하루에 2번 걸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경찰이 꼭 차키를 뺏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경찰이 차키를 안 뺏어서 내가 음주운전을 2번 하게 만들었느냐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법에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알기로 면허가 필요한 이유가 지금 주부시잖아요. 지금 직업은 없으시고 그냥 살림이나 이런 것들 같이 하시면서 아이들 케어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또 남편분이 좀 몸이 불편하시다고 들었어요. 어떤 부분이 있으신지요? 신장이 안 좋아서 신장 투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일주일에 3번을 병원을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집에 오면은 10시 반 거의 이 정도 시간이 되거든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애가 둘인데 이제 어린이집 아침에 등원시키는 것부터 하원하고 큰애가 학원 다니는데 이제 다니고 둘도 문화센터 이런 데 다니고 하는데 네네. 이제 모든 육아를 제가 다 해야 되는 예. 상황에 차가 없으면 안 돼요. 이제 버스 운행도 안 하는 제주도니까. 네, 제가 보내고 받고 다 해야 되는 상태고요. 그래서 차가 없으면 제가 어린이집 가는 것조차도 매일 그 어린이집 그 등원할 때마다 택시를 타고 다닐 수는 없고 그래서 차가 없으면 안 돼서 좀 그게 제일 막막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어떻게든 어른이라 다니겠지만 애들 때문에 제일 좀 힘들었거든요. 마음적으로도. 그 주부들 보면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주부가 무슨 면허가 필요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사실 굉장히 필요하시죠. 네, 없으면 진짜 안 돼. 뭐 서울 경기야 지하철이 있으니까 뭐 그걸 어떻게든 버티겠지만 제주도나 지방의 경우에는 지하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요. 대부분 없거든요. 그래서 주부님들도 사실은 차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아요. 저도 사실은 이 업무를 하기 전에는 아니 무슨 주부가 면허가 왜 필요해요? 약간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이들 케어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고요. 또 지금 독박육아시잖아요. 네. 뭐 웃을 일은 아니지만 이 독박육아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차가 없으면 사실 굉장히 케어하기가 힘들어요. 또 보니까 그 할머님 병원도 가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왜냐면 저희 부모님도 이제 일을 두 분 다 다니시는 상황이라 할머니가 이제 혼자 집에 계신데 이제 제가 또 직업이 없어서 집에 있다 보니까 이제 할머니 병원 가고 이렇게 할 때는 제가 또 모시고 다녀야 돼요. 근데 또 집이 또 멀어버리니까 버스 타고 또 왔다 갔다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할머니 때문에도 그렇고 일단은 애랑 할머니가 제일 마음 걸리는 거예요. 남편분 신장 투석도. 네, 투석 때문에도 어쨌든 그 집에 붙어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모든 일을 제가 전적으로 다 해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누가 이분에게 당신은 면허가 필요 없습니까? 라고 하겠습니까? 굉장히 면허가 필요하신 분이고요. 저희가 이제 구제를 받는 분들을 보면요. 부양가족의 어떤 이동 때문에 구제받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음주운전 나쁜 거 맞아요. 음주운전 하면 안 되죠. 반성하고 계시잖아요. 네. 음주운전 하면 안 되고 벌금 나온 거 제가 벌금은 내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반성하는 의미에서 내라고 했거든요.
맞아요. 나쁜 거 맞는데 다만 경중을 좀 따지자는 거죠. 뭐 일단은 우리가 뭐 굉장히 사망사고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누가 구제를 해주겠습니까? 크게 다쳤는데 사람이. 그런 사건들은 아예 안 되니까 배제하고 이분처럼 이제 그 경미하게 적발됐거나 이런 분들 어느 정도 참작이 될 만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국가가 만든 제도니까 구제를 해주자. 비록 주부라고 하더라도 주부라고 구제받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구제되셨잖아요. 그것처럼 일단은 구제가 될 만한 사연이 있다면 한번 전화를 주시라는 거예요. 뭐 제가 안 될 것 같으면 저도 그냥 안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 영상으로 좀 담으려고 제주도까지 이 비행기를 타고 온 겁니다. 어쨌든 구제를 받아서 정말 다행이고요. 예, 아마 지금 110일이면은 금방 이제 면허가 풀리실 것 같아요. 네, 다시는 음주운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 구제가 됐을 때 어떤 심경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은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괴로웠고요. 이제 의지할 때라고는 모두 다 행정사밖에 없었는데 이제 중간중간에 연락 오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힘내라는 말도 많이 듣고 그래서 좀 간신히 어떻게 버티고 있었는데 처음 그 통지 왔을 때는 거절을 당했었잖아요. 아, 답서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근데 그때도 엄청 아니라는 거 알면서도 이제 아 될까 이렇게 했었는데 그 대표님이 또 영상 보내주시고 이런 거를 보면서 또 다시 마음을 잡았어요. 그래 이게 끝이 아니고 이제 많이 도와주시니까 잘 될 거라고 믿고 그렇게 해서 기다렸는데 이제 2주 후에 문자가 왔는데 정지로 이제 일부 인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기분 좋았고 그러니까 애들 보기가 제일 미안. 아이들, 엄마가 음주운전 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신랑 보기도 좀 민망스러웠고 그랬는데 일단 도와주신 것만큼 이제 좋은 결과 얻어서 정말 기분 좋고요. 다시는 뭐 이제 술 먹으러 다닐 때는 뭐 운전 안 하겠다고 마음도 많이 먹었고. 차를 아예 놓고 다니셔야 돼요. 네. 차를 가져가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차를 가져가면은 음주운전 확률이 항상 생겨요. 이건 차를 놓고 가시길 바라고요. 자, 아까 답변서 얘기하셨는데 답변서 얘기 좀 해드릴게요. 답변서는요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 상대방인 심판자가 아니라 우리 상대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지방경찰청 담당자거든요. 거기서 이 사람은 이래서 구제가 되면 안 됩니다라고 이제 보내는 것이 답변서인데 사실 답변서를 보시고 삶의 의욕을 잃는 분들이 많아요. 구제 안 됩니다. 무조건 안 됩니다. 다 이렇게 써 있다 보니까 근데 답변서는 결과가 아니라는 거 항상 똑같은 내용이 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에 답변서를 보시고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면 항상 똑같은 내용이 오고 그분들도 그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규정상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윤창호법 이후에 적발되셨죠? 8월 15일이니. 주변에서 아마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니, 네가 주부인데 뭔 수로 구제를 받을 거냐? 또는 뭐 윤창호법 이후로는 강화가 돼서 꿈도 꾸지 말라는데 어떻게 구제가 될 거냐? 이런 소리 안 들으셨어요? 많이 들었어요. 그거 가망 없는 일 아니냐 이거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알아봤는데 그건 취소해서 정지로 오는 일은 거의 희박하다 이런 식으로 자기 주변에도 한 번도 이렇게 정지로 바뀐 사람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듣고 많이 들었어요 주변에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결과가 이렇게 돼서 그대로 전화했죠. 그게 뭐래요? 놀래고 어디에 의뢰했는지 물어보는 사람도 좀 많았고요. 네.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인데 이 사례가 있고 그 사례를 보고 저희도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될 만한 부분이 있는지부터 파악을 하시는 게 좋아요.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포기하셔야 되고.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주변에 말 들었으면요. 그 아까운 기회를 날려버렸을 거 아닙니까? 그냥 나 반성할랍니다. 1년 동안 지낼랍니다.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구제 받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주변에 이런 말들이 사실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은 맞지만 원칙적으로 전문적인 말은 아니거든요.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에 잠자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권리를 위해서 좀 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못은 했지만 국가가 만든 제도 아닙니까? 그죠? 뭐 우리가 불법을 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가 그 어떤 억울한 사연이 있거나 조금 참작할 만한 부분들이 있다면 구제를 해주겠다고 만든 것이 행정심판입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만든 제도라면 활용할 가치가 있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물론 반성은 해야죠. 그래서 일단은 정말 다행이고 그분들께 전화드려서 뭐 굉장히 놀라셨다고 하는데 친구분들이 이제 그렇게 안 된다 하신 거예요? 네, 친구들 자기네도 이제 알아봤는데 주변 사람들한테도 알아보고 했는데 힘들지 않을까 그 얘기만 하더라고요.
그죠? 왜냐하면 윤창호법 때문에 그 한국이 난리가 났었고 거기에다가 주부잖아요. 네. 네가 면허가 왜 필요해?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다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보십시오. 됐지 않았습니까? 네, 110일 정지 딱 당당하게 받으셨고, 또 이제 110일 후에는 아이들 또 케어도 가능하고, 가족적으로도 참 저도 보람이 있는 일입니다. 끝으로 지금 이제 그 110일 정지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아까 저한테 물어보셨잖아요. 그죠? 정확하게 구제가 되면요. 110일 정지의 시작은 여러분들 임시면허증이 끝난 날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10월 31일 날 임시면허증이 끝났다면은 11월 1일부터 110일이에요. 그때부터 110일간은 절대로 운전하시면 안 돼요. 예, 운전해버리면 그냥 끝납니다. 모든 게 끝납니다. 무면허 운전이죠. 11월 1일부터 110일 동안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차 근처도 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가끔 가다가 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당부 좀 드리고요. 물어보신 것 중에 하나가 또 감경이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잖아요. 근데 죄송하지만 110일 정지를 다시 감경을 받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10일 정지는 버티셔야 돼요. 그것이 이제 국가가 허용하는 최대치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인터뷰 길게 이어갔고요. 운전면허 구제 제도를 국가가 만들었는데 이 제도에 대한 어떤 고마움이라든지 그런 게 혹시 많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좀 표현해 주시겠어요? 네, 이게 없었었으면 이제 모든 게 다 무너지는 상황이었고, 이제 부모님 빌라도 없었고, 이제 신랑도 한 번씩 이제 응급실을 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투석하는데 이제 몸에 밸런스가 안 맞거나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응급실을 가야 되는데, 이제 그때마저도 저는 생각이 든 게 이제 막막한 거죠. 이제 이 제도가 아니었었으면 계속 좀 우울하게 살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인용됐다고 이제 오고 나서부터는 정말 행여자분들한테도 너무 감사드리기도 하고 고맙고 그냥 그런 말밖에는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제가 이 업무를 하는 거는요, 다시 한번 삶을 찾으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다시 한번 삶을 찾으셨습니다, 이분은. 저는 그런 걸 보고 보람감을 느끼면서 하고 있어요. 저도 사실 저희 엄마 욕 되게 많이 먹거든요. 그 예비적 살인자들 왜 살려주는 거냐. 그러니까 자꾸 음주운전 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이분 앞에서 그런 말씀 쉽게 하실 수 없을 거예요. 누구든지 음주운전 하면 안 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음주운전을 할 수 있는 상황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하는 사람들 맨날 손가락질 하셨죠? 보셨을 때마다. 그죠?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상황이 죄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손가락질을 물론 받아야겠죠. 다만 받더라도 경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은 그런 기회를 받아서 새 삶을 살게 되는 분들까지 우리가 손가락질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충분히 반성하셨잖아요. 그죠? 반성은 벌금이나 형사처벌로 충분히 반성을 했기 때문에 일단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애들 어떡할 겁니까? 제주도 사시는데. 남편이 아파요, 밤에. 투석하는데 심장 부여잡고 자기가 운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모님이 운전 안 해주시면. 이런 분들은 기회를 한 번 더 주자는 거죠. 딱 한 번만이라도 면허를 살려서 가족들까지 같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겁니다. 그것이 행정심판 제도의 기본입니다. 욕을 하셔도 좋지만 그런 제도를 없애자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네. 여기까지 송범석 대표 설명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좀 쓰고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 네. 혹시 준비됐나요? 네. 자, 지금부터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이걸 작성하는 이유는요,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는 뜻에서 작성을 하는 겁니다. 본인은 음주운전을 저지른 범법자이나 면허 구제를 받아 다시 이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이에 서약합니다. 네,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음주운전이 있으면 안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자 혹시 갖고 계세요? 핸드폰? 어떤... 구제받은 거. 잠시만요. 그거 찍어야 돼요. 저희가 이게 조작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항상 구제가 된 분들의 문자를 담고 있습니다. 실제 구제가 되면 이런 문자가 오게 됩니다. 조심하실 게 그 벌점이 지금 110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로교통법 위반 하나 걸려버리면 또 취소가 돼요. 안전이란 거예요? 안전띠 신호로 말이에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계속? 1년.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할 죄입니다. 수많은 사람과 그 가족이 음주운전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라는 건 경중을 따져야 합니다. 음주운전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한 범죄에는 중한 처벌을 주되 참작할 만한 점이 있거나 억울한 사연이 있다면 다시 한번 면허를 회복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자도 한 가정의 가장이자 소중한 삶을 이어가야 하는 평범한 우리 이웃인 까닭입니다. 다시 모두를 소중한 우리 이웃으로. 저는 모두 다 행정사입니다.